520i M 스포츠 패키지와 E200 아방가르드의 디자인과 실내 공간, 편의사양 비교를 다룬 일부 잘 보고 오셨나요? 이제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파워트레인, 일상생활에서의 활용성, 그리고 주행 성능을 중심으로 두 차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 차량의 파워트레인은 520i M 스포츠 패키지는 2리터 직렬 4기통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 출력 190마력, 31.6kgm, 미션 8단 스포츠 오토 미션, 서스펜션 앞 WC1, 뒤 멀티링크, M 스포츠 서스펜션, 구동, 후륜 구동, 타이어 미쉐린 E 프라이머시, 브레이크 앞 4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 M 스포츠 브레이크, 무게 1835kg, 주행에 관한 수치는 시속 0에서 100km 공식 기록 8.1초, 최대 한계 속도 시속 230km, 복합 연비 리터당 12.1km, 연료통 60L, 공장 5탄가 95, 주행 모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가 있습니다. E200 아방가르드는 2리터 직렬 4기통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 출력 204마력, 32.6kgm, 미션 9단 오토 미션, 전륜 서스펜션 멀티링크, 후륜 서스펜션 멀티링크, 구동, 후륜 구동, 타이어 컨티넨탈 에코 콘택트 6Q, 브레이크 앞 2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 무게 1820kg, 주행에 관한 수치는 시속 0에서 100km 공식 기록 7.5초, 최대 한계 속도 시속 240km, 복합 연비 리터당 12.4km, 연료통 66L, 공장 5탄가 95, 주행 모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 개인 설정이 있습니다. 우선 두 차량의 엔진 성능을 비교해보면 E200이 520i보다 마력에서 14마력, 토크에서 1kgm까지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이 덕분에 가속력에서 E200이 시속 0에서 100km까지 7.5초로 520i보다 더 빠릅니다. 브레이크는 520i가 M 스포츠 패키지의 적용으로 조금 더 좋은 구성을 제공하고 있는데 차량 무게도 살짝 차이가 나 E200이 520i보다 15kg 정도 가볍습니다. 덕분에 연비도 E200이 더 나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복합 연비가 E200은 리터당 12.4km, 520i는 리터당 12.1km인데 미세하지만 효율에서 벤츠가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료통도 더 크고요. 결론적으로 하드웨어 성능에서만 봤을 때 E200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주행 디스플레이에 관해서도 520i는 전에 리뷰했던 530i처럼 주행 모드에 따라 디스플레이 디자인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바뀔 때마다 운전자가 원하는 정보가 가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좀 불편할 수 있겠죠. 반면에 E200은 주행 모드에 따라 정보가 추가되는 방식이라 주행 디스플레이의 활용성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데일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시내 주행, 유턴, 주차장 환경, 주행 시야, 그리고 초고속 주행 안정성까지 비교해 봤습니다. 앞서 파워트레인 비교에서 520i의 엔진 성능이 E200보다 살짝 낮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실제 시내 주행에서 느껴지는 가속감은 조금 다릅니다. 520i는 시속 60km까지 가속할 때 답답함 없이 아주 경쾌하게 속도가 붙습니다. 엔진 스펙보다 더 빠르게 느껴져서 시내 주행에서의 체감 성능이 더 뛰어난 느낌인데요. 반면 E200은 악셀 페달이 조금 무겁고 메르세데스 벤츠 특유의 묵직한 가속감이 있어 실제 성능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출발하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풀악셀을 밟아 시속 60km까지 가속해봤을 때 E200이 더 빠르게 도달했습니다. 신기하죠? 체감 속도는 반대로 느껴지는데 실제 기록은 E200이 더 빠릅니다. 결론적으로 520i는 초반 가속이 빠르고 경쾌한 세팅이라 시내 주행에서 답답함 없이 아주 경쾌하게 주행할 수 있었고 E200은 초반에 살짝
묵직함이 있지만 중후반에 더 힘을 발휘하는 세팅이라 가속감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내 주행 가속력에서는 520i가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시내 주행을 할 때 BMW 520i는 차량의 크기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BMW 특유의 경쾌함을 유지하면서 쉽게 코너를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티어링 휠이 가벼워 손목이 불편하신 분들도 편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200 역시 전세대 E클래스보다 훨씬 경쾌한 코너링을 보여주면서 두 차량 모두 저속 코너에서 충분히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고 스티어링 휠이 적당한 감도로 세팅되어 기분 좋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내 주행의 핸들링은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좁은 길에서는 두 차량 모두 전폭이 크지만 실제로 520i와 E200 모두 부담 없이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턴에서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520i는 6차선 도로 정도는 되어야 유턴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선 2.9차선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E200은 4차선 도로에서도 1.9차선 정도면 충분히 유턴할 수 있었습니다. 유턴에서는 확실히 E200이 더 나았습니다. 스탑앤고 기능도 비교해봤습니다. 520i는 진동 억제와 소음 억제에서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E200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진동 억제와 소음 억제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520i는 스탑앤고를 강제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E200은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켜고 끌 수 있어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스탑앤고는 E200이 확실히 우세했습니다. 주차장 환경에서는 전고의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520i는 1515mm, E200은 1475mm로 약 4cm 차이인데요. 오르막길이나 방지턱을 넘을 때 520i는 범퍼 아래 플랩이 땅에 닿지 않지만 E200은 살짝 닿아서 미세한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주차할 때는 역시 회전 반경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520i는 유턴할 때처럼 회전 반경이 커서 약간 부담이 있었지만 E200은 훨씬 더 짧은 회전 반경 덕분에 주차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주차에서도 E200이 더 편리했습니다. 주행 시야는 520i는 역시 BMW답게 비즈니스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전방, 후방, 사이드미러 모두 시야가 넓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덕분에 운전 중 시야에 대한 불편함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E200은 전방과 후방 시야는 괜찮지만 사이드미러가 살짝 작아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시야 부분에서는 520i가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고속 주행 안정성을 보면 두 차량 모두 후륜 구동이고 직진 안정성에서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코너링이나 급차선 변경에서도 520i는 노면에 딱 달라붙은 느낌을 주면서도 BMW 특유의 경쾌함이 느껴지지만 이 경쾌함이 사람에 따라 살짝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E200은 메르세데스 벤츠 특유의 무게감 있는 안정성 덕분에 노면에 착 달라붙은 느낌을 줘 더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초고속 주행 안정성에 대해서는 두 차량 모두 훌륭했지만 약간 더 안정감을 주는 건 E200이었습니다. 데일리성에서는 520i는 시내 주행 가속감과 주행 시야에서 아주 만족스러웠고 E200은 유턴, 스탑앤고, 주차, 그리고 초고속 주행 안정성에서 더 우수했습니다. 그럼 이제 파워트레인 성능도 비교해 봐야겠죠. 제가 비교한 항목은 가속력, 엔진 및 미션 반응, 그리고 제동력까지 포함해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가속력부터 알아보자면 520i의 0에서 100km 기록은 8.47초, 80에서 120km 기록은 5.6초, 0에서 160km 기록은 21.26초를 기록했고 E200은 0에서 100km 기록은 7.98초, 80에서 120km 기록은 5.45초, 0에서 160km 기록은 20.61초를 기록했습니다. 두 차량 모두 공식 기록보다 약간 느린 결과가 나왔는데요. 각각 0.4초 정도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E200은 테스트 당시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로 그렇다 보니 마른 노면에서는 E200이 더 빠를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는 순수 가속력에서는 E200이 우세했습니다. 엔진과 미션 반응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20i는 거의 모든 환경에서 매끄럽고 빠른 반응을 보여주는데 특히 와인딩이나 스포츠 주행에서도 미션이 기어 단수를 찾아줘 스트레스 없이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E200도 전세대보다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가끔 스포츠 주행이나 와인딩 시에 미션이 원하는 기어 단수를 못 찾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520i가 더 우세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제동력을 살펴볼까요?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거리를 측정해 본 결과 520i는 38.09m, E200은 39.34m를 기록했습니다. 제동력 자체로는 520i가 더 짧은 거리에서 멈췄습니다. 다만 가속력에서 그랬던 것처럼 E200은 젖은路面에서 테스트가 진행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른路面에서는 두 차량이 비슷하거나 E200이 살짝 부족할 가능성이 있겠죠. 제동력은 520i가 더 우세하였습니다. 파워트레인 성능을 정리하자면 520i는 엔진과 미션 반응, 제동력에서 우세하였고 E200은 가속력이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이제 핸들링과 코너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차량 모두 후륜 구동이라 X드라이브나 포매틱이 장착된 상위 트림 모델보다는 조금 덜 안정적일 수 있지만 대신 경쾌한 핸들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520i는 차체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BMW 특유의 경쾌한 움직임이 잘 느껴집니다. 운전할 때도 가벼운 스티어링 덕분에 큰 부담 없이 차를 컨트롤할 수 있죠. 반면 E200도 전세대에 비해 확실히 개선된 점이 느껴집니다. 특히 예전 모델에서 느껴졌던 답답함이 많이 사라졌는데 520i만큼 경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스무스한 핸들링을 제공합니다. 코너링 부분에서는 이 300이 포매틱을 탑재하고도 520i보다 코너링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었죠. E200 역시 휠 크기와 타이어 사이즈 때문에 와인딩에는 최적화된 세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코너를 돌아 나갈 때 520i보다 한계 속도가 조금 낮은 편인데 520i는 높은 속도에서도 경쾌함과 안정감이 동시에 느껴져서 운전자가 코너에서 차량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덕분에 재미있는 와인딩을 경험할 수 있죠. 반면 E200은 타이어 트랙션이 꾸준히 유지되긴 하지만 520i처럼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느낌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코너링 성능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데요. 핸들링과 코너링 성능은 520i가 더 우세했습니다. 자, 그럼 두 차량의 NVH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앞서 핸들링과 코너링에서의 결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520i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작은 잔진동은 아주 훌륭하게 처리되어 시트까지 전혀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큰 잔진동은 미세하게 시트로 전해지고 높낮이가 있는 요철에서는 살짝 튀는 느낌이 있습니다. 반면 E200은 고속도로에서 노면의 잔진동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요철을 넘을 때도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차체가 출렁이지 않아 장거리 주행 시에도 피로감이 덜 느껴지는데 확실히 타이어 사이즈가 225, 55, 18인치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속도로 승차감은 E200이 더 우세했습니다. 반복되는 낮은 턱을 주행할 때도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520i는 잔진동의 약 70% 정도를 차체에서 흡수하지만 시트에도 조금씩 전달됩니다. 반면 E200은 잔진동을 약 90% 흡수하여 시트로는 거의 느껴지지 않아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잔진동 흡수율에서는 E200이 더 우세했죠. 하지만 포트홀이나 맨홀을 지날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520i는 큰 충격이 있을 때도 소음이 어느 정도 박은 벽을 지나 완화된 상태로 전달되고 충격 자체도 부드럽게 탑승객에게 전달되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반면 E200은 충격이 있을 때 소음이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충격 자체는 완화되지만 520i보다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충격 흡수는 520i가 더 우세했습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 두 차량 모두 부드럽게 넘어가지만 이 200은 데일리성에서도 언급했듯이 범퍼 아래 플랩이 노면에 닿아 소리가 들리면서 살짝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방지턱은 520i가 조금 더 우세하였습니다. 2열 승차감은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시내 주행에서는 520i가 노면 상태를 어느 정도 시트로 전달합니다. 특히 방지턱이나 맨홀을 넘을 때 충격이 그대로 시트에 전달되는 느낌이 있어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반면 이 200은 520i보다 노면의 잔진동을 더 잘 걸러주고 낮은 방지턱을 넘을 때는 아주 부드럽게 지나갑니다. 다만 높은 방지턱을 넘을 때는 약간의 충격이 있지만 불쾌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승차감에 대해 정리하자면 520i는 충격 흡수, 방지턱에서 우위가 있고 이 200은 고속도로, 잔진동 흡수, 2열 승차감에서 우위가 있습니다. 정숙성은 어떨까요? 520i의 정차 소음은 38dB, 이 200의 정차 소음은 36dB를 기록했습니다. 정차 시에는 이 200이 조금 더 조용했습니다. 도어 방음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520i는 음악 볼륨을 최대로 올렸을 때도 외부로 나가는 소리를 60% 이상 차단해줍니다. 통화 시 볼륨을 최대로 했을 때는 외부로 나가는 소리를 70% 이상 줄여주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이 200은 도어 방음에서 더 뛰어났습니다. 음악 볼륨을 최대로 했을 때 90% 이상, 통화 볼륨을 최대로 했을 때도 80% 이상 외부로 나가는 소리를 줄여줘. ARS 대기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한 ARS 대기 없이 24시간 상담 가능한 KTAI 상담사를 바로 더 정숙한 실내를 제공합니다. 도어 방음은 이 200이 더 정숙하였습니다. 주행 소음의 경우 녹음기 문제로 520i와 이 300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520i의 주행 소음은 시속 80km에서는 55dB, 110km에서는 61dB를 기록했으며 이 300의 주행 소음은 시속 80km에서는 57dB, 110km에서는 61dB를 기록했습니다. 조속 주행에서는 520i가 더 조용했고 고속 주행에서는 두 차량 모두 비슷한 수준의 정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주행 소음은 520i가 더 정숙하였습니다. 정숙성에 대해 정리하자면 520i는 주행 소음에서 우위가 있고 이 200은 정차 소음과 도어 방음에 우위가 있었습니다. 연비는 520i는 리터당 12.1km, 이 200은 리터당 12.4km로 복합 연비에서 이 200이 더 우위가 있습니다. 2부를 정리해보면 520i는 파워트레인 성능, 핸들링, 그리고 코너링에서 우세했고 이 200은 데일리성, 승차감, 정숙성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BMW 520i M 스포츠 패키지와 메르세데스 벤츠 E200 아방가르드의 비교 시승 어떻게 보셨나요? 기존의 BMW는 할인 혜택과 우수한 상품성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었죠. 그런데 요즘은 메르세데스 벤츠도 파격적인 할인을 제공하고 엔트리 트림에도 상품성을 강화하면서 이 200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두 차량 모두 이제는 상품성이 비슷할 정도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연말이 다가올수록 할인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구매하기에 좋은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BMW 520i M 스포츠 패키지와 메르세데스 벤츠 E200의 비교 시승기를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 차량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자동차에 대해 빈틈없이 알려드리는 찻도박이었습니다.